이제 그래프 외에 고려하여야 될 것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 화면에 여러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파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파 안에 mfrow라는 거를 할당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mfrow로 벡터를 할당을 하는데 2,1의 벡터를 할당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행 1열로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 행 하나,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두 개, 두 번째 행, 그리고 열은 이제 하나로 된 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냥 아무 그래프나 두 개를 그리면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배웠던 박스 플롯을 그냥 위에 있는 그래프로 할당을 하였고, 밑에 있는 그냥 스파스한 그 박스 플롯을 밑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제 두 개 계속 똑같은 세팅으로 가기 때문에 한 개의 그래프만 보고 싶을 경우 이제 맨 밑에 있는 명령어와 같이 파하고 mfrow 한 다음에 1,1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 한 화면에 여러 그래프를 그리되 이제 플롯을 다양하게 그려보는, 그러니까 타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x 데이터로 그 아까 맨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그건데 y는 세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는 건데, 이제 x 좌표로 이제 시퀀스로 1에서 20까지 데이터를 만들었고, y도 이제 20개의 그래프를 20개의 그 데이터를 할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 세팅을 통해서 이제 3행 2열짜리 그 세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플롯을 해볼 건데, 이제 달라지는 것은 이 타입 부분입니다. 타입이 핀 거는 포인트의 약자로 점들만 그리겠다라는 거고, 이제 타입이 L인 거는 이 라인, 점끼리 선을 그어서 라인으로 그리겠다라는 거고, 이 타입 B는 그 보스, 라인과 그리고 점 두 개를 동시에 그리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타입 O는 그 오버라고 해서 약간 겹쳐서 그리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타입 H는 히스토그램 같이 약간 막대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 S는 stairs 아니면 steps라고 해서 계단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프의 그 순서는 왼쪽 맨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맨 오른쪽까지 꽉 채워졌으면 이제 그때서 밑으로 한 칸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왼쪽 하나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꽉 찼으니까 이제 밑에 왼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오른쪽까지 끝까지 가게 되고, 이제 밑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축의 모양을 선택하는 그 LAS라는 파라미터를 살펴볼 건데, 그 LAS 제로는 디폴트 값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냥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냥 제로는 이렇게 생겼고, 이 축 모양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LAS 1은 이제 Y축의 값이 원래는 세로로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게 그냥 똑바로 가로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LAS2는 여기서 제가 타이포를 잘못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는 X, Y가 둘 다 디폴트에 비해서, 그러니까 LAS0에 비해서 비교하면은 그 Y 값이 Y 값이 그 가로로 되고 X 값이 세로로 변하는, 둘 다 바뀌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AS3은 이 Y축에 있는 그 빨간 박스를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X축만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배울 파라미터는 그 BTY로 그 플롯 안에 있는 파라미터인데, 이제 이거는 그 그래프 영역 외곽선 모양을 선택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제 BTY에 있는 그 파라미터 값들은 되게 그 모양이 되게 비슷합니다. 외곽에 있는 모양과 되게 비슷한데, BTY하고 이제 O는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O도 이제 테두리가 꽉 막혀 있잖아요. 그런 모양을 이렇게 떠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BTYN은 이거는 제 추측이긴 한데 없는 거, 그러니까 외곽선이 없는 거를 아마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BTYL인데 이제 대문자 L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를 보면 대문자 L처럼 이제 외곽선이 형성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꺽쇠 모양이 있는데, 꺽쇠 모양도 이제 네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 Y축에 있는 좌표 값을 생략하고 보시면 꺽쇠 모양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BTY를 이해하시면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배울 것은 한 화면에 다른 크기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데,
일단 처음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매트릭스 함수입니다. 이제 매트릭스를 설정을 할 건데 이제 1, 1, 4, 2, 3, 4 이 해당 벡터를 매트릭스 행렬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제 행렬로 바꾸는데 어떤 형태의 행렬로 바꾸냐? 뒤에 나오는 숫자 2행 3열의 행렬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 로우의 파라미터를 활성화를 시켰는데 이것을 활성화하면은 그 행을 먼저 꽉 채운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 얘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1을 첫 번째 1, 두 번째 1, 그 세 번째 4 이거를 위에 첫 번째 행에 꽉 채우고 나서 이제 꽉 채웠으니까 밑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2, 3, 4가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그리고 다음번에 만약 숫자가 있다면 그 밑에 3행에 3, 4, 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거를 레이아웃이라는 곳에다가 이 매트릭스를 넣어야 합니다. 이제 이 행렬을 레이아웃에 넣게 되면은 이제 1, 1, 4 그 2행 3열로 레이아웃을 제가 생성을 할 건데 이제 숫자가 같은 것끼리는 이제 포션 그러니까 숫자가 같은 포션끼리는 합해서 셀 합치기 같이 이렇게 합해서 그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거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1이 2개가 있고 4가 2개가 있고 2와 3이 각각 1개씩 있으니까 1끼리는 묶어서 그리고 4끼리도 묶어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layout.show4를 하시면 이제 1, 2, 3, 4가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할당이 됩니다. 이제 그래프가 생성되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래프를 제가 4개를 가져왔는데요. 이거 다 앞에서 배운 그래프들이고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플랫을 할당을 하면 첫 번째 1번 그 레이아웃에 그래프가 할당이 되고 두 번째 플랫도 이제 두 번째 부분에 그리고 세 번째 플랫도 이제 세 번째 부분에 네 번째 그래프도 네 번째 그 박스 플랫도 네 번째 포션에다가 이렇게 그래프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율을 다르게 주고 싶다면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이제 레이아웃 함수에 보면은 이제 width랑 그리고 h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둘을 조절하면 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너비 같은 경우 이제 3칸이니까 1대 1대 1.5로 제가 비율을 주고 싶어서 이제 벡터 형태로 묶었고 그리고 높이도 이제 2대 1 비율로 제가 주고 싶어서 벡터를 2대 1 형태로 비율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배울 것은 글꼴을 바꾸는 방법인데 일단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즈 폰트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지금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폰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리프, 그리고 산스, 그리고 모노가 있는데 저는 세리프를 일단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그래프는 아무 글꼴 변화를 안 했을 때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 모양이고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와 밑에 있는 명령어들은 글꼴 변화를 했을 때 이제 변화들입니다. 이제 패밀리에 아까 보았던 세리프, 모노, 그리고 산스 여기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저는 세리프를 사용을 하였고 이거를 통해 이제 글꼴의 모양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폰트, 닷하고 이제 4개의 명령어가 쭈루룩 나오는데 이제 폰트는 글씨체를 의미합니다. 이제 폰트 메인 하면은 그 뒤에 있는 것부터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메인은 제목이었고 제목의 폰트를 바꾸겠다. 그리고 두 번째 폰트 닷섭은 이제 뒤에 서부터 해석을 하면 부제목의 폰트를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폰트의 종류는 1번은 플레인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기본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볼드는 그 굵은 글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3 이탈릭은 이제 기울여 쓰는 거 4번은 기울여 쓰되 굵은 글씨체를 원하면 4번을 할당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목에서는 4번을 할당을 하였고 굵은 글씨체와 기울여 쓰기를 할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는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 글꼴을 그 할당을 하였고 그 폰트 라벨은 라벨에다가 X축, Y축 라벨에다가 이 세 번째 이탈릭 기울여 쓰는 것을 할당을 하였고 이제 엑시스 이 축에 있는 글씨들 50, 60, 70, 80, 90 이런 데에다가는 그냥 굵은 글씨체를 제가 할당을 하였습니다. 이제 외부 글꼴을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
이제 폰트 구글닷컴에서 폰트를 하나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인디 플라워라는 그 폰트를 설정을 하였고 이거를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패키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타이디버스랑 이제 쇼 텍스트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패키지를 설치하고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통해서 이 패키지 두 개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할 함수는 폰트 add 구글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이제 여기 그 아까 구글 폰트에서 본 거기 폰트 이름을 앞에 파라미터에다 할당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디 플라워였죠. 그리고 두 번째 뒤에 있는 파라미터로는 제가 임의로 이제 글씨 아무거나, 저는 인디라고 설정을 했지만 여기서 뭐 심지어 1, 2, 3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제가 임의로 정한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용법은 앞에서 배웠듯이 똑같이 이 패밀리에다가 제가 할당한 이름을 적기만 하면은 폰트가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디를 넣었을 때 이제 오른쪽 상단에 오른쪽과 같이 제목에 글씨체가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글 글꼴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구글 폰트에 가서 나눔 고딕을 선택을 하였는데, 이제 뒤에 있는 임의의 이름을 제가 어떻게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걸 진짜 실험을 해본 건데, 뒤에다가 1, 2, 3을 제가 넣었고 이제 플러스에 있는 패밀리 파라미터에다 1, 2, 3을 할당을 하였더니 이제 오른쪽 상단과 같이 글꼴이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몇몇 가지 더 추가하여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펴볼 데이터는 state.x77이라는 데이터인데, 여기서 다룰 컬럼은 이제 mother, life expectancy, 그리고 high school graduate입니다. 이제 각각 살인, 기대 수명, 이제 고등학교인데, 이제 살인 사건과 기대 수명 간의 관계 삼점도랑 그리고 살인 사건과 고등학교 졸업 간의 관계 삼점도를 한 화면에 그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고수준의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이제 5번의 저수준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완성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플랫을 통해서 이제 머더랑 라이프 익스펙테이션이랑 이제 먼저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저수준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하이스쿨 그래주에이션이랑 그리고 라이프 익스펙테이션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축을 저수준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 추가는 mText라고 이번에 새로 배울 그런 저수준 함수이고, 그 다음 타이틀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타이틀을 추가하는 이런 순서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선수 지식이 있는데, 이번 노란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다루는 파라미터들입니다. 이제 CAX는 앞에서 배웠듯이 글자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다만 여기서 플롯 함수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로로 묶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폰트 메인, 이제 메인끼리 이렇게 3개 위아래 쪼로록 있는데, 그 폰트 메인에서 이제 폰트 메인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기울여 쓰고 굵은 글씨체를 사용하겠고, 그리고 메인의 CEX 글자 크기는 1.5로 하겠다. 그리고 메인의 컬러는 레드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아래 3개를 묶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좀 더 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울 이제 선수 지식은 이제 파라미터하고 마진입니다. 이제 파라미터 안에 마진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림 바깥의 너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함수입니다. 이제 여기서 벡터로 5448을 제가 부여를 하였는데, 55448의 의미는 이제 그래프의 밑에 부분이 5의 그 너비를 주겠고, 그리고 4,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 4의 너비를 주고, 그 다음에 4는 이제 위쪽 부분에다가 너비를 4만큼 주고, 8을 오른쪽에다가 8로 마진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제가 너비를 8로 줬으니까 이제 오른쪽에다가 제가 어떤 뭐 추가를 하거나 그런 거를 하겠죠. 네, 그 다음에 배울 이제 선수 지식은 mText 저수준 함수입니다. 이제 이 함수는 그림 밖에 그림판에 글씨를 적을 수 있게 해주는 함수입니다.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은 사이드랑 이제 라인인데, 사이드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그러니까 글씨를 그릴지에 관한 그런 파라미터고, 1은 이제 그래프 밑에, 2는 왼쪽에, 3은 위쪽에, 4는 이제 오른쪽에다가 글씨를 그리겠다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라인은 이제 그 문자와 그래프 간의 거리를 어느 정도 주는지 그런 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명령어를 보면은 mText에 이제 텍스트에다가 제가 LAS2라고 제가 할당을 하였습니다. 이제 LAS2를 그릴 건데, 그래프 밖에 그릴 건데, 사이드 4. 이제 오른쪽, 그래프의 오른쪽 부분에 그림을 그리겠다. 그리고 라인 3. 문자와의 그래프의 거리가 3 정도 되겠다. 뭐 이런 거를 트라이 앤 에러로 통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그래프 그리는 것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그림판의 마진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래프의 마진을 변경시켜서 앞에서 보았듯이 5, 4, 4, 8이 들어가며, 이제 8, 맨 오른쪽의 부분에, 그래프 오른쪽 부분에 8 정도의 마진을 주어서 오른쪽에 이제 가장 큰 너비가 주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X77의 스트럭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거는 매트릭스라고, 행렬이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근데 그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이제 변환은 한 이유는 제가 데이터 프레임을 가장 편리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조를 변환을 하였고, 이제 여기서 이 변환한 것을 스테이트라는 그 오브젝트에다가 할당을 하였습니다. 이제 스테이트에서 이제 머더 컬럼이랑 그리고 라이프 익스펙테이션 컬럼을 제가 플랫을 그릴 건데, 이제 X에다가 살인사건, 그리고 Y에다가 그 기대 수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아야 될 특이한 그 파라미터들로 PCH20이 있는데, PCH20은 이제 꽉 채운 점이고, 그거를 이제 토메이토 컬러로 제가 할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YAXT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Y축의 숫자를 제거할 건지 말 건지 해서 저는 이제 표시를 안 한다, no라고 표시를 해서 이제 숫자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NN은 처음으로 나온 건데, 이제 ANN을 true로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이랑 축 이름 등등이 자동으로 이제 생성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저수준으로 저는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표시하지 말자. 그래서 ANN을 false로 이렇게 할당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더랑 그 하이스쿨 그래주에이션이랑 이제 그래프를 이제 또 덧그리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수준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수준 함수 중에서 포인트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거기다가 x, y를 이제 살인사건과 그 고등학교 졸업을 각각 부여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PCH21에다가 이제 BG라는 거를 제가 또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BG 파라미터는 좀 특이한 게 PCH가 21에서 25 사이에서만 이제 작동을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저는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원 안에 채울 색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의 테두리 색깔은 블루로 하고, 그리고 점 안에 채울 색깔은 스카이 블루로 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저수준 액시스를 사용하여 축을 생성하겠습니다. 이제 그 여기서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머더랑 그 기대 수명의 액시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제가 생성을 할 거냐면 사이드 2니까 그래프의 왼쪽에다가 생성을 할 건데, 그 칸막이 눈금 표시는 68에서 76 사이를 이 간격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설정을 하였고, 이제 보기 편하기 위해서 축의 색깔도 그 안에 있는 점의 색깔을 맞춰주기 위해서 똑같이 토메이토 색깔로 했습니다. 네. 이 다음번으로 두 번째 덧그림, 이제 파란 색깔 점의 축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이드가 4니까 이제 그래프의 오른쪽에다가 눈금을 만들 건데, 이제 이거는 35에서 70까지 5의 간격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 그리고 이거의 색깔도 점의 색깔과 마찬가지로 블루나 아니면 스카이 블루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점의 색깔인 블루로 할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mText 그 저수준 함수를 통해서 오른쪽에 그 하이스쿨 그래주에이션 퍼센트, 그러니까 그 축을 설명해 주는 거를 저는 추가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제 mText 안에 텍스트 파라미터를 보면 하이스쿨 하고 이제 백슬래시 n이 나오는데, 이 백슬래시 n은
그 엔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엔터를 의미하게 돼서 저렇게 넣어야지 엔터가 표시가 되고, 이제 저렇게 넣었고, 그리고 사이드가 4니까 오른쪽 부분, 그래프의 오른쪽 부분을 생성을 하고, 라인 3니까 그래프와 그 글자의 사이가 3 정도 거리를 주게끔 그 정도로 저는 설정을 하였고, 이거 색깔은 이제 회색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제 모두 이런 거는 그냥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은 없고, 이제 많은 시도를 해보고 가장 좋은 거를 선택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타이틀들을 다 넣어주는 시간입니다. 이제 타이틀 저수준 함수를 통해서 이제 제목에는 Mother and Life Expectancy 그리고 High School Graduate라고 저는 넣어줬고, 그 색깔을 컬러 메인을 통해서 퍼플로 할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X축 라벨은 Mother라는 거를 통해서 그렇게 설정을 하였고, Y 라벨은 Life Expectancy로 이렇게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참고사항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고수준 함수를 불러오게 되면은 이제 플랫 11, 예를 들어서 플랫 11을 불러오게 되면 이제 오른쪽 화살표와 같이 이제 마진이 되게 크게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에 문제가 있는데, 이제 초기 상태로 돌리려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제일 간단한 방법인 device off라는 함수를 그냥 쓰면은 이 창이 그냥 꺼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플랫 11을 하면 디폴트 상태에 그냥 그 그래프 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초기 창의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